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교민들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호텔에서 아무 상관없는 남성이 차에서 내린 뒤 한국인에게 위협을 가한 뒤 자기들 차 있는 곳에 데려와 무리의 남성들이 둘러싸며 위협합니다. 이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한국인 직원을 몽골인들이 위협하는 상황. 직원이 휴대폰을 켜서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몽골인들은 강제로 직원을 차에 밀어버립니다. 한국인은 내가 왜 니들을 따라가야 하냐고 따지지만 강제로 납치하려 합니다. 그러고서는 단체로 마구잡이 구타를 가합니다. 호텔에 있던 한국인들이 뛰쳐나왔지만 몽골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한국인들은 가해 몽골인 중에는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고 출동한 현지 경찰들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몽골의 한국 교민 A씨는 몽골인들이 단체로 한국 사람이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원인은 몽골의 국영방송에서 4명의 대한민국 여학생이 13살인 몽골인을 입에 담지도 못할 방법으로 집단폭행을 장기간 해왔다는 소식에 대한 보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10대 여학생들이 몽골 국적 여중생을 6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강제로 찍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인 몽골인 A양을 4명이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집단폭행한 혐의로 2명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몽골인 A양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들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A양의 인척들이 찾아와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복잡한 일이 국가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했던 시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라들었다며 안심시켰는데 글쎄요, 과연 사라졌을까요? 이러한 감정의 골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몽골의 사건은 서로 간의 원인이라도 알 수가 있지만 제일 심각한 건 바로 옆 나라인 일본입니다. 바로 제1한국인에 대한 극우 세력들의 혐오가 도를 넘어선 것인데요. 제1한국인은 넓은 의미로 보아 한국 국적자와 그의 자손들을 통틀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몇 달 전부터 제1한국인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제1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우로토에서 교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용의자는 이미 불을 지른 적이 있어서 체포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건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단지 일본인의 주목을 끌고 싶어서 아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우로토 마을의 주택 창고 등 건물 7채가 화재를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개관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 50점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주에 정착했던 제1조선인의 역사를 담은 자료라고 하네요.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제1동포 집단 거주지역에 집집마다 우편함에 제1코리안 조세넥스이라는 비방하고 공격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이름이 공표된 당사자는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이라는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가와이가시 다이료라는 인물로 과거에는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라는 혐한 단체에서 부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일본 국민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조선인은 위험하다라는 전단지를 제1한국인 집에 일일에 배포하여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슈리성 화재와 관련해 한국인이 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괴소문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일본 슈리성은 세계문화유산이었지만 화재로 인해 불타버렸는데 그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NHK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CCTV의 전원이 모두 꺼져버렸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혐한 세력들은 이것이 조선인이 한 짓이라며 이러한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혐한 세력이 유독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우익 시위를 열어 공개적으로 나는 한국인이 죽을 만큼 싫다 너희들 바퀴XX 조XX이라는 소리를 방송에서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정상적인 국민들은 우익단체를 향해 시위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 압박을 하는데 제1조선인 3세인 최강희자 씨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 대해서든 헤이트 스피치는 용서할 수가 없다며 홀로 외로운 시위를 이어갑니다. 일본 우익단체는 직접 제1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가 매번 위협을 하는 바람에 제1한국인은 흉기로 찔려도 다치지 않도록 오산의 방검복을 입고 있다며 울음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한 회사에서는 회장이 주도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담은 문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고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은 벌금 1,300만 원. 이조차도 회사와 회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사원 교육일 뿐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다. 이러한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불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1조선학교 주변에 맴돌고 직접 학교로 들어가 증오연설을 거침없이 하였는데 일본의 법원은 벌금 50만 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혐한 기업들은 DHC 2020년도의 산토리 광고 모델은 거의 코리안 존토리 야유당한다. 2019년에는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다. 2016년에는 제일 한국인은 사이비 일본인이며 그들은 바로 모국으로 돌아가라. 후지주택은 한국은 거짓말 국가 자이니치 엑스어라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수년간 사내 배포하여 혐오를 조장하였고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 제일 한국인 사원에 대해서는 은혜를 모른다라며 공개 비난. APA 호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사건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책을 객실에 비치하고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일 한국인들은 헤이트 스피치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못하니 처벌하기도 애매한 헤이트 스피치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우회할 수 있는 혐오를 통한 통로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하는 혐오 감정은 말로 하는 수준이 아닌 물리적으로 영향을 가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인 촬영 영상 중 한국말이다, 죽어라 한국이라며 비하하고 오사카 도톤보리 묻지마 폭행으로 어린아이를 폭행하며 오사카 한국인 신혼부부 테러까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는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매우 강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더욱더 혐한 감정을 앞세운 특정 세대들의 발버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의 혼다마린이라는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재능파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를 두고 제2의 아사다 마오다 김연아를 이어갈 아시아의 피겨 여왕이 나왔다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는데 이 선수는 자국에 귀국하고 무차별 욕설 폭격을 들어야 했습니다. 혼다마리는 평소 BTS를 좋아하며 한국에 늘 놀러가고 싶다. 매번 들고 가던 스케이트를 두고 가고 싶다. 정말 순수하게 한국에 가서 놀고 싶다. 패션을 좋아하기에 한국의 패션이 너무 기대된다. 라는 발언 하나로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런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뭔 일 생기면 자기 책임. 한 방에 응원할 마음이 싹 가시네. 엄청난 파괴력의 발언이구나. 그달아 이름만 들먹여도 안 된다. 혼다마리는 한국을 좋아하나 보네. 그렇게 더러운 짓을 반복해서 하는 곳인데 실망이다. 응원할 마음이 사라졌다. 15살짜리가 자기 포상으로 외국 여행.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듣고 보니 면상이 저쪽 상판이네. 여기 댓글은 한국이라는 말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라는 폭언을 통해 단순한 혐오 감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린아이를 두고 할 수 있는 소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